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미즈노 남보쿠의 생애. 일본의 대사상가이자 운명학자인 미즈노 남보쿠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대장장이를 하던 작은 아버지 밑에서 키워졌습니다. 10살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일으키다가 결국 18살 되던 해 유흥비를 위해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반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남보쿠는 밖에서 보아왔던 사람들과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죄인들을 관찰하던 남보쿠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기 인생이 궁금해서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상인이 이 길로 속히 절에 가서 출가하기를 청하시오. 이 말을 들은 남보쿠는 그 길로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를 청했으나 절의 주지스님은 스님이 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요. 앞으로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소 라며 거절했습니다. 남보쿠는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살기 위해 보리와 흰 콩만을 먹고 술도 끊고 버텼습니다. 어울리는 무리들이 난폭하여 종종 싸움이 일어났지만 작은 상처만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출가하기 위해 절로 향하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남보쿠를 알아본 관상가는 크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완전히 상이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스님의 말씀 따라 보리와 흰콩만으로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관상가에게 죽음의 상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남보쿠는 출가보다는 관상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남보쿠는 노년에 거대한 저택에 큰 창고만 7동이 되었으나 보리 한 옥반 술 한 옥, 반찬은 1탕 1측 한소한 식사를 하였고 쌀은 물론 쌀로 만든 떡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조정에서 대일본 일본 중조라는 파격적인 칭호까지 받은 남보쿠는 1757년에 태어나 75세까지 살았습니다. 만물을 아끼면 만물이 돕는다. 아껴 쓰는 것과 운명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임금을 도와주는 것이 백성입니다. 백성이 없으면 임금이 있을 수 없으며 임금을 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크기는 백성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는 것이 임금의 도리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물건은 자신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거린이라 할지라도 밥그릇이나 누더기가 자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거느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함부로 만물을 다루는 것은 백성을 무시하는 임금과 같습니다. 백성을 무시하는 임금이 백성에게 버림받듯 만물을 함부로 다루면 만물에게 버림받습니다. 사람을 제자리에 있게 하고 그 뜻을 펼 수 있게 하는 것이 세상 만물입니다. 하찮은 물건이라도 더러우면 깨끗이 하고 정갈하고 검소하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백성을 어루만지는 임금의 덕이 커지듯 자신의 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물을 아끼는 것에는 저마다 세상의 이치가 녹아 있습니다.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만물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만물을 만들거나 기르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치로 물을 낭비하는 사람은 점차 가난해지며 자식도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종이는 물과 나무로 만듭니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종이를 낭비하는 것은 나무의 생명과
물을 동시에 낭비하는 일이니 천지의 덕을 크게 훼손합니다. 종이를 낭비하는 사람 또한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종이를 많이 쓰더라도 한 번 쓰고 버리지 말고 모두 재생하여 쓰는 것이 도리입니다. 등불의 밝음을 좋아하여 헛되이 기름을 낭비하는 사람들 중에도 장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쓸데없이 불을 낭비하는 것은 평생 입신 출세하기 어렵고 뜻대로 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태양이 하루라도 없으면 세상 모든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인간에 있어 불은 작은 태양과 같으니 태양같이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도구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성실한 사람이라도 도구나 기구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치고 참으로 성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도구가 새 것일 때는 소중하게 사용하다가 낡아짐에 따라 아무렇게나 다루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비뚤어진 사람입니다. 도구를 사용할 때는 항상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젊을 때는 귀하게 부려 먹다가 늙으면 매정하게 버리는 사람을 어찌 참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만물은 다 돌고 돕니다. 쓰는 도구가 흙으로 만든 것이라면 땅에 묻고 나무로 만든 것이라면 불에 태워 흙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나무로 된 것을 더럽다고 마구 버린다면 제대로 썩을 수 없어 흙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나무에게는 불행한 일이 됩니다. 나무가 더러우면 물로 깨끗이 씻어서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이 나무에게 음덕을 쌓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하의 임종을 지켜보는 임금과 같은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설사 관상이 좋지 않아도 그 정성의 하늘에다 운명이 바뀝니다. 만물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하찮게 대하면 자신 또한 만물로부터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지만 스스로 쌓은 덕이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덕을 해치는 것도 모르고 하늘만 원망하고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 더욱 덕이 없어져서 끝내는 조상이 쌓은 덕까지 잃게 됩니다. 자신의 운명은 매일 자신이 행하는 바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대하는 물, 불, 종이나 도구를 다루는 모습만 보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신병도 음식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정신병에 걸리면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아무렇게나 먹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신병을 갖고 있는데도 식사가 무절제하면 반드시 병이 악화되거나 치유하기 힘들어집니다. 정신병에 걸렸거나 항상 침울한 사람은 식사를 최대한 줄이고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 정상으로 차차 돌아옵니다. 수년간 정신 이상을 알아온 사람도 이와 같이 오랜 기간 실행하면 자연히 낫습니다. 정신병은 귀신 붙은 병이 아니라 식사를 난잡하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식사를 엄격히 절제하면 정신이 스스로 바르게 되어 낫습니다. 혹시 귀신이 붙었다 해도 정신이 바르면 해를 입히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갑니다. 정신 이상은 모두 음식의 무절제로 생깁니다. 음식은 정신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근본을 바로 세우면 정신은 반드시 제 자리를 찾습니다. 음식은 당연히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과식이나 폭식은 비료를 많이 준 작물과 같이 목숨을 손상시킵니다. 주식으로 알맞게 먹으면 초목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과 같이 건강해집니다. 많이 먹는 것은 내 운명을 표적으로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보고 어찌 현명하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 완성됩니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절제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공은 뜬 구름일 뿐입니다. 큰 뜻을 이루기 전에는 시련이 온다. 노력이 소중하다. 노력이 성공이다. 또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간다. 운명은 정성에 따른다. 검소함은 자신을 빛내는 일이다. 가난을 다 채우면 복이 온다. 음식 말고 성공을 즐겨라. 음식은 금은 보화보다 소중하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의 기본이다. 좋은 운명을 만드는 소식. 삼가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